오늘 법사위에서 최혜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어제는 법사위 소위에서 최혜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입법 청문회 이후에 그 특검법이 전체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입니다. 국기문란을 엄청나게 흔들어댔으니, 국기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이 특검법 통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거부 이유가 더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인데 그 거부 이유가 늘었다고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그 특검법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가미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특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사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부들과 모여서 회의한 결과, 그래, 그 사건을 이첩해,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사인했는데 어느 날 이 사인을 해서 경찰청에 이첩을 8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날 이렇게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날 전화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자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것도 개인 휴대폰으로. 그런데 이종석 장관은 어디에 가 있었죠?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답답해요. 그런 답답한 동안 그래도 박정훈 대령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불러서 보직 해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엄청난 전화가 오갔겠죠?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대통령이 마음이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누구에게 전화를 하냐면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경찰로 이첩되어 있는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를 한 정황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 경찰청에 가 있던 수사 기록은 회수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그날 전화는 엄청나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내 말 안 듣네? 그리고 사단장까지 해? 경로를 하고 나서 마음이 급해서 전화를 이곳저곳에다가 찔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통령의 전화가 오니 밑에서는 당황해서 또 전화를 마구잡이로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늪에 서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화 기록 사실 조회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이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만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검찰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수괴죄라고 명을 내린 검찰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깡통폰 제출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겠죠.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의 안보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람농단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